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식을 봤더니 최고차항 양수이면서 보기차식으로 형태되어 있죠. 보기차식 형태가 있다는 것은 우함수네요.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이 되는데 0하고 걸린 모든 실근의 합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만나면 대칭적으로 만나니까 짝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실근이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실근이 있다 하나는 0이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네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0. 문자는 뒤에 알파가 있네요. 알파, 베타, 감마. 여가 알파. 알파 음수입니다. 여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fx가 0에서 중근 a, x, 중근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래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됐죠? 문자가 지금 a하고 알파 두 개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문자 관계는 뒤에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없고 알파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방정식은 모든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식 썼고요. F1은 마이너스 4분의 3 얘를 집어넣고 하나 나왔고 두 개 집어넣고 나왔다는 것은 A와 알파가 다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왜? 여기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3 A는 양수고 알파가 지금 1보다 큰 수인가 보네요. 알파가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큰 수인가 보네요. 두 번째 F' x라는 것은 이 a 놔두고 2x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x제곱 이 x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요. 안 보이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말이겠죠. 우린 식이 두 개 나왔네요. 하나, 두 개 나왔는데 지금 a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a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요놈에 됐다가 마이너스 얼마를 집어넣어?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a가 1이 돼서 2a는 2분의 1이 되나요? 맞죠? a가 그래서 얼마다? a는 4분의 1이고 a가 4분의 1이고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알파 제곱이 4가 돼서 알파는 뿔마 2 알파 값까지 나왔네요. 현재 알파는 음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식이 모두 다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식이 다 나왔으니 우리는 0은 맞고요.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여기에 변화율이 얼마냐 하는 거니까 나왔을 것 같고 방정식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그 다음에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거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절대값 그리지 않고 푸는 방법은 그냥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얘를 뿔마 k로 써도 되겠죠. 그러겠죠? k는 현재 양수만 갖고 있습니다. k만 양수만 갖고 있으니까 현재 플러스 k가 되는 것은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교점이 몇 개가 됐어야 돼요? 3개가 돼야 되겠죠. 3개. 3개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 두 개, 여기서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는 겹쳐졌으니까 하나만 나오게 해달라 이 말이겠죠. 하나만 나오게. 하나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접하기 전까지.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얘가 접선이 될 때까지 이거죠. 맞나요? 접선 내용은 나왔어요. 마이너스 4라 나왔으니까 K가 4가 되는 거 맞네요.
이 기울기니까 꺾어 올려야 되니까 일단 4는 맞고 하나는 27분의 8이라는 점은 여기에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이러면 말이 되겠네요. 이 점을 접점에 넣고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갖다 가면 K값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이 점을 갖고 하면 K값이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다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41번 2번 자 2번은 조금 괜찮은 문제야. 2번 상수 AB에 대하여 지금 fx가 지금 상수항이 없는 3차식이네요. 상수항이 없다는 것은 얘가 뭐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 말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1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이 상황이고요. 두 번째 f1에서 f-를 뺐어요. f1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뺐더니 2 플러스 2b가 되나요? 얘가 8보다 크면 b는 지금 3보다 크다가 나왔네요. b는 3보다 크고 a는 더 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 얘는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살려놓읍시다. 얘는 연산이니까. 지금 위에 조건으로 지금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했더니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가 판단을 하려고 판별식을 썼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3b 1이 되네요. b는 3보다 크고 a는 b보다 더 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네요. 맞죠? 양수가 되겠고 두 근을 가지면서 현재 지금 b는 3보다 크니까 y절편이 양수, 축은 어디 있습니까? 음수 쪽에 있어요. 이해됐죠? 그럼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대략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극점은 존재를 하고 극점은 왼쪽에서 두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죠. 그럼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시작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되는지 지금 x축과의 결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쪽 부분은 확실하고 우리가 확실치 않은 것이 지금 x절편이 두 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모르네요. 그럼 그래프를 거기까지 그려놓고 갈게요. x절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고 현재 그래프 상황은 맞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프라임 x는 0은 두 근을 갖는다. 조사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프라임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마이너스 1은 그래프가 지금 요 위치가 좀 불확실하네요. 프라임이 양수란 것은 여기는 지금 양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1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의심스러우니까 이 위치가 그러지? 이 위치가 의심스러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니까 b는 3보다 크고 a는 더 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요. f1이 마이너스 1이 음수라는 것은 감수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쉽게 마무리가 될 거고 문제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볼까요? 가보세요. 방정식 fx는 이 그래프 f 프라임 kx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f 프라임 kx라는 것은 기울기는 k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지? 이 직선은
K라는 점에서 접선을 기울겠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 알겠죠? 예, 예를 들어서 K가 여기라고 봅시다. K가 여기면 이 기울기를 갖고 있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말이죠. 그거랑 넘겼더니 fx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돼요. 현재는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네요. 그럼 2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 이 점에서 2개가 되게끔 하면 되겠네요. 역으로 2개가 되려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러한 K값을 찾는 건데 K값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은 위치가 K값이 되겠죠. 얘랑 같은 데는 지금 요 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 정도 있겠죠.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이 정도가 여기에 있는 접점의 X좌표가 K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2개니까 요거랑 접선 K가 여기도 있고 K가 여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K값은 4개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 디귿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흐름상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프 식을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좋았습니다. 42번 51번 51번은 안 할 거예요. 58번 자 58번 자연수 A에 대하여. A는 자연수야. A가 자연수라 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 좀 집어넣어서 계산해보자 이런 말이겠고, fx는 지금 음수 그래프인데 x제곱으로 묶어냈더니 x절편이 지금 2개인 m자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는 2차. 그래프는 대충 나왔네요. 그래프는 하나는 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0하고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fx. gx는 지금 축이 y축에 있으니까 a는 자연수니까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네요. gx. 여기까지는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했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을 a가 아니라 A의 범위가 아니라 A 값이야. 자연수 A의 값이란 말은 A 값의 합을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좀 더 좁혀졌어요 지금. A 값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됐습니까? 다음 어떻게 합니까? fx보다 12x 플러스 k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야? 기울기가 10이면서 k 값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요 사이를 지나야 요 말이네요. 요 사이를 지나는 직선이 K가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K가 3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만 알아내면 되겠네. 요 값. 하나는 현재 요 직선 사실 엄청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그러면 우리는 3개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요 직선을 구하면 미분해 봅시다. f'x가 12가 되는 상황을 구하면 되겠죠. 12가 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변화율이 12가 되는 것은 이쪽 하나밖에 없겠네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12가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하게도 얘가 x의 값이 딱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웬만하면 떨어지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x 세제곱 3x 제곱 x 플러스 6은 0. x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적어도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6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은 아주 급할 것 같으니까 2, 3에서 답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2, 6 됐네요.
됐어요? 이 마이너스 2인 점에서 변화율이 12가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뭡니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두 칸이가 12칸 같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두 칸 24칸 갔으니까 20이 되겠네요. 요 점을 지나는 지금 현재 하나는 무시, 요런 접선이 있는데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20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fx보다 큰 직선을 구했어요. 20 또 누구? 20 21 22 세 개 나왔네요. 그러면 23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23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지금 좀 급해요. 지금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 여가 지금 누굽니까? 24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24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요 그래프하고 접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4개야 지금. 23은 몇 개고? 3개고. 23이 아니라 20, 21, 22네요. 22까지죠. 24가 아니라 그러면 21, 20, 21, 22, 23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얘를 또 접선을 구하려면 힘들어지니까 상황 판단만 하면 얘가 지금 얘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접하는 상황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실제 풀이는 우리가 이 접하는 상황을 구하라가 아니야. 그러지?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만 해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수를 대입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대입하다 보면 A값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렇죠. 느낌상은 변화율이 급하니까 우리가 변화율이 12가 되는 상황을 구하면 6x가 12가 되는 상황이니까 x가 2에서 변화율이 12가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2를 집어넣으면 누구한테? y는 12x 플러스 22에 2를 집어넣으면 24에 46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은 2,46이 되니까 우리 곡선은 그 위로 지나가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얼마? 어디 직선? 여기에다가 2,2를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a가 46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34가 되겠죠. 값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66번. 자, fx가 이런 문제는 좀 잘 해놔야 됩니다. 자, fx가 지금 1차가 없네요. 1차가 없는 식은 접선적인 상황으로 그래프를 그리라 했습니다. 뭡니까? 003p입니다. 003p. 그래프가 0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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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p예요. 그래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지금 Q. 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프 그렸습니다. 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자연수란 말이 있네요. PQ는 자연수예요. PQ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PQ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3P니까 3보다 큰 수고 여기가 2P보다 더 큰 수가 2P가 되겠죠. 2P는 2보다 더 큰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값 fx가 함수 절대값 fx가 다시 말해서 절대값 fx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 x축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뭐
fx 절대값 나왔다는 것은 아마 x축이 이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추론이야. 정확한 100%는 아니에요. 예? 알겠지? 뭐 여기 있으면 얘기거리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 극소가 되돌아가는 개수가 5개입니다. 오라. 그러면 x축으로 갖고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극대 극소가 되는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부를 2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꺾어 올라간 그래프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문제를 어렵게 낼 수는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 중에는 절대값 그래프가 당연한 거야.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우리는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x축이 있을 거니까 꺾어 올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냐 또는 이 그래프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그러지? 그러면 꺾어 올린 그래프에다가 교점 라인을 이렇게 그릴 거냐 아니면 이 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 이 라인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려가지고 교점을 생겨 더 빠를 것이다 이거죠. 요거는 센스의 문제를 푸는 방법론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꺾어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문제의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알았어요? 그래프는 심플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다음 꺾어 올리게 되면 민서가 꺾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꺾어 올립니다. 꺾어 올렸어요. 그럼 이 점 무조건 극소가 됩니다. 꺾어 올리면 극소가 돼요.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은 무조건 극소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또 하나 잘 보세요. 이렇게 꺾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은 이거 극대였죠. 그럼 극대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꺾어 올라가면 여기는 뭐였습니까? 극소가 됐는데 꺾어 올라가게 되면 얘는 극대가 된다. 요걸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꺾어 올라갔을 때의 특징. 꺾어 올라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대부분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나올 거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야. 꺾어 올라가면 민서가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직선처럼 나왔는데 곡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꺾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변화율이 있고 오른쪽에 변화율이 있을 거야. 이해됐어요? 자, 오른쪽 변화율은 양수고 왼쪽 변화율은 음수면서 변화율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민서가 그러지? 서건아 그러지? 얘가 3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말이 즉슨 우리가 꺾어 올라간 그래프로 변화율을 구하지 않고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도 꺾인 부분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값 그래프의 변화율이 있습니다. 여기가 A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민서가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가 있는데 간격이 두 칸이네요. 두 칸이니까 이 H가 맞을 거고 이 식은 원래 이거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생각이죠. A 플러스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의 변화율과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서건아 이거 얼마냐? 여기가 m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m입니다. 꺾고 올라가면 그러면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된다겠죠? 둘 중에 하나만 구해도 되죠?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꺾어 올린 부분에서 꺾어 올린 이 그래프에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얘를 하나 함수로 생각한 거야. 꺾어 올린 그래프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변화율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건데 꺾어 올린 그래프가 미분 가는 그래프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무조건 0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한 식입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0이 된다. 요걸 기억해야 돼. 자, 꺾어 올린 거에 대한 극대극소의 개수, 꺾어 올린 거에 대한 극대극소의 개수, 그 다음에 꺾인 부분에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얘기가 안 된 부분이 딱 한 가지 뭐냐면 이 라인이 정중앙에 있으면 여기에 극대 이 부분하고 꺾어 올린 이 위치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높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오겠지요. 이거는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아마 이 문제가 뒤쪽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절대값 문제 몇 가지 풀어볼 건데 민서가 너 일어서 절로 갈로 빨리 가. 절대값 그래프는 중요합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원래 있는 그래프를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할 거야.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식을 일일이 다 적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개수만 물어봤어요. 개수만. 조금 전에 꺾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은 극대는 극대로 있을 거고 극소는 극대로 바뀔 거고. 됐어요? 그러죠? 극소는 극대로 바뀔 거고 극대는 그대로 있을 거고 꺾어 올라간 부분 다시 극소가 된다겠지. 그러면 극대 극소 두 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꺾어 올린 부분이 세 군데는 있어야 다섯 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X축은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다 이거죠. 여기에 X축이 있다는 것은 요 좌표가 요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나왔네요. 첫 번째 FEP가 FEP 8P 12P 마이너스 4P 플러스 Q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닌데요. X축이 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갖겠지. 근데 Q는 아까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예? 오케이. 4P 세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건 첫 번째. 가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절대값의 최대값이야. 절대값이 최대값. 절대값의 최대값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을 나는 그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나는 안 그리겠다 하면 절대값의 최대값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값의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값의 절대값은 X축과의 거리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X축과의 거리로 생각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최대값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같대요.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절대값이 당연히 클 가능성이 더 높을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2p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은 여기에 쓸 거고 마이너스 2하고 2는 여기에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지. 우리는 오른쪽 봐 왼쪽 봐. 오른쪽 봐 왼쪽 봐. 절대값이 더 커지는 부분을 봐야겠죠. X축에서 멀어지는 부분을 봐야겠죠. 누가 더 빨리 멀어져? 왼쪽이 더 빨리 멀어지겠죠. 여가 더 급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이 이 마이너스에서 가장 크겠죠. 마이너스 1은 더 가깝게 있고.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당연히 클 건데 같다고 했어요. 최대값이. 같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될 거고 마이너스 2하고 누구랑 대상이 될 거냐?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과 비교를 시켜라 이게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비교라? F-2랑 누구랑? Q랑 비교를 해달라 이게네요.
F-는 여기, 그 다음에 Q는 여기. 절대값인데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됐겠죠. 뭐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가 됐겠죠. 예? 음수니까 이보다 더 크려면 마이너스가 더 Q가 더 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 두 개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절대값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하나 가볼게요. 절대값을 했으니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74번. 오, 다행히도 질문이 있네. 자, 74번. 자, 실수 t에 대하여 x는 t입니다. x는 t. 이거야. x는 t 이거 두 함수 4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는 이렇게 w 짜고 직선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합니다. a, b. 두 점밖에 안 만났네요. 아니죠. x는 t가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요것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하나는 여가 a이고 하나는 b다 이 말이 되겠네요. 라고 할 때 점 a와 b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ft라 나왔어요. 그러면 ft라는 것은 요식에서 요식 뺀 거야. 거리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으로 가겠네요. 오케이. 우리는 요렇게 요놈을 g라고 놓고 gx라 놓고 요놈을 h라 놓으면 ft라는 것은 절대값 gt에서 ht를 뺀 것이 되겠죠.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현준아? 민석이랑 손잡고 서 있을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값, 얘가 절대값이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절대값이 없으면 4차에서 1차를 뺀 4차식이겠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에서 꺾어 올라가는 특징이 있겠죠, 일단. 그러겠죠? 있는데 이 식이 뭡니까 지금? h가 0으로 가니까 t인 부분 t는 변하겠죠. 그래프가 t가 이렇게 xt는 있으니까 변한 부분인데 변화율에 대한 h0 플러스는 뭐야? 우미분계수네요. h가 0 플러스니까 t에서의 우미분계수. h가 0으로 가면 뭡니까? 0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좌미분계수예요. 근데 앞에 있는 가방 누구야?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를 곱했는데 음수가 됐다 이거야. 미분계수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변화율이라고 봐도 되겠죠. 변화율. 기울기로 봐도 되겠네. 이 기울기가 우미분하고 좌미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극소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좌미분하고 우미분이 달라지겠죠. 그러지?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달라지겠죠. x축과 만나서 꺾어 올라간 부분이 발생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뭘 찾아주라? 극대극소를 찾아주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됐습니까? 할 수 있겠지? 됐어요? 뭐 극대극소도 구해야 되고 좌미분배 해주나? 문 좀 닫아주고 저리 손잡고 있어. 문 닫아. 하나 더 가볼게요. 어디 가서 문 닫아주라니까 나가서 문 닫으라는 소리였어? 이런 씨. 어? 저 어디 가버렸어? 자, 하나는 우리가 알고 가자 이거야. 자, 봅시다.
자, 식이 좀 쉽게 보여야 문제가 빨리 끝나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에 대하여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가 있어요. 에 대하여 함수 gx라는 함수는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네요.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 3차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하고 곱하기 이 식. 그러면 이 식이 뭔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이 식이 무언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지? 조금 전에 썼던 식이잖아요.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뺀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 x를 기준으로 h만큼 더한 거에서 절대값 그래프를 x에서 h만큼 뺀 겁니다. 그럼 간격이 얼마가 돼야 돼? 2h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2는 뭐 내가 봐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2를 곱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 f'x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 아직은. 왜? 절대값을 하는 거면 꺾어서 올라갔겠죠. 꺾어서 올라갔겠지. 그러지? 그러면 얘가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얘가 꺾어서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꺾어 올라간 부분이 있을 거고 됐습니까? x축과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만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 발생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이 절대값 그래프가 식이 변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서 fx가 양수인 부분이 있을 거고 fx가 음수인 부분이 있을 거고 fx가 0인 부분도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fx가 양수인 부분은 어차피 절대값에 영향이 없죠. 절대값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gx라는 식은 fx-3 곱하기 이 식이 그대로 빠졌을 거야. 그럼 여기가 2가 있고 2를 곱했으니까 이것이 2f'x가 되겠네요. 맞나요? 음수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음수인 부분이 절대값이니까 그래프가 꺾어 올라갔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변화율이 지금 양수잖아. 꺾고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변화율이 음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 자체가 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은 gx라는 식은 fx-3 곱하기 마이너스의 2f'x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근데 fx가 0인 점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야? 아까는 이런 부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이 식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꺾고 올라가면 이 변화율이 얼마다고? 0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0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fx가 0인 부분은 gx도 당연히 0이 된다고요. 자, 이제 이런 식을 조금 불편하게 보지 말라고 좀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건데 지금 양수, 음수, 0인 부분 세 개를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f는 3차 함수씩 세워라 이 말이야. 오케이. 자,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됐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냐? 연속이 됐어요. 연속이 된다는 말은 fx가 0인 점에서 얘하고 얘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단 말은 얘가 어째 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얘는 값이고 얘는 뭐 fx가 양수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야. 그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우미분이고 하나는 좌미분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연속해달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누구인 부분에서 fx가 0인 부분에서 fx가 0으로 가까이 간 부분에서 얘네들이 0이 돼야겠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처에서 fx가 0이 되는 근처에서 얘네들이 g 그 점은 정확히 모릅니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하고 g 알파 마이너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평행 이동해서 세 칸 움직인 점이 0이 되든지 프라임 값이 0이 되든지 요 말이 되겠죠. 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g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이거지.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럼 fx를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fx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fx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fx가 양수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양수인 부분에서 fx-3이 얘가 0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3만큼 평행 이동하고 프라임에 대한 곱하기 형태지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은 프라임이 0인 것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얘가 3만큼 이동하면 이런 점들이 3만큼 이동해서 점이 3개나 나오겠죠. 물론 최소화 시킬 수는 있을 수 있어. 최소화 시킨데 현재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일단 오른쪽으로 다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4개보단 더 많이 나오겠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아니겠다 이거야. 이 그래프 아니고 그러면 실전에서는 사실 선택을 이런 거 안 하겠죠. 우선적으로 뭘 선택하겠어? 제일 만만한 걸 선택하겠죠. 제일 만만한 걸 선택하겠죠. 제일 만만한 것이 누구야? 얘가 제일 만만하죠. 제일 확률이 높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양수인 부분에서는 3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프라임이 0인 점 없잖아요. 그러지? 3만큼 이동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3만큼 평행 이동하고 변화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음수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0인 점이 어디냐 하면 얘가 이동했으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올 요 부분에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 부분만 찾으면 되고 프라임이 0인 점은 요 부분이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fx가 0인 부분은 gx가 0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찾은 것은 이 점하고 이 점은 해가 되겠죠, 무조건. 이 점하고 이 점은 되겠죠? 그리고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되겠네, 여기다가. 그러면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어떻게 그리겠어? 기준점인 여기가 3이 되거나 여기가 3이 되게끔 그리겠죠. 됐나요? 둘 중에 선택을 잘하면 빨리 끝날 것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일단은 gx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f'x에 대한 그래프는 지금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f 프라임 x는 그래프가 이건 요거죠. f가 이거였으니까. 자, fx가 양수인 부분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fx가 양수인 부분 이 부분은 이 그래프하고 이게 어디서 그려야 돼? 여기서부터 그려야죠. 여기서 이 부분하고 x-3하고 x-3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3만큼 평행이 이동한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지금 어쨌다? 곱해진 거죠. fx가 양수인 부분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fx가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이 그래프고 프라임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야. 맞죠? 어디 부분만 그릴 거야? 이 부분만 그릴 거야. 이 부분만.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어요? 이 부분 게 fx의 양수인 부분 여기에 얘랑 그래프를 곱하게 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일단 이쪽 부분이 일단 뭐라고?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얘는 fx가 음수인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럼 우리는 이 부분만 생각할 거고 자 fx-3이라는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고요. 자, 여기 범위만 생각할 거야. 왼쪽 걸 생각할 건데 왼쪽 부분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고 프라임 그래프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뒤집어진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음수니까 양수가 돼서 얘가 불연속이 됩니다. g가. 판단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좀 어렵습니다.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자 다시 fx가 양수인 부분은 지금 fx가 얘라고 보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얘하고 얘를 곱한 거고 연속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끊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지점만 본 거야. 이 지점 바로 오른쪽만 볼 거야. fx-3은 요 그래프고 프라임 x 그래프는 요 그래프야. 이 얘랑 곱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됐어요? fx가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이 범위만 볼 거야. 왼쪽 범위에 볼 건데 fx-3은 이 그래프고 이쪽 부분 볼 거니까 프라임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얘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가 돼서 불연속이 뜹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돼요. 이 그래프는 안 돼요. 지금 이 그래프 안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고 어떤 그래프겠어? 얘를 좀 더 움직인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왜 이 그림을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실근의 개수의 4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근의 개수 4개인 것은 움직여서 해가 되는 것과 프라임이 0인 부분 그 다음에 원래 fx가 0인 부분 프라임이 0인 부분 움직여서 0인 부분 4개가 나왔어요. 그 전 그림도. 근데 문제가 연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움직여보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겠죠. 우린 선택을 할 때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 아니면 얘. 됐어요? 문제에 따라서 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이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는 얘.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점이 해가 되냐면 fx-3이 0인 부분 이 점. 그러지? 그 다음에 프라임이 0인 지점 이 점. 그 다음에 fx가 0인 지점 이 점. 그래서 4개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4개가 나왔고 아까 마찬가지로 연속성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얘가 0이 돼버리면 fx-3은 여기서 비온화율이 0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쪽은 음수고 아까 양수했으니까 음수가 되겠고 맞나요?
맞나? 0으로 가니까 0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 지점에서 fx-3이 0으로 가까이 간다고요. 이게 0이 되네요. 얘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갖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요 위치가 3만큼 이동하니까 이 거리가 3, 이 거리가 3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2, 여기가 거리가 2. 그럼 하나는 알파 플러스 2, 하나는 알파 플러스 3, 하나는 알파 플러스 6. 이때 다 더하면 7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값이 나왔으니까 요 위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3차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쌤 지금 별로 안 쓰고 설명은 다 했는데 이게 너희들이 요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연구를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쌤 출발은 이 식부터 출발한 겁니다. 요식 요식이 나오면 힘든데 그 힘든 식을 조금 빨리 판단을 하자 이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은 절대값이 꺾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꺾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도 얘는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꺾인 부분에선 당연히 이 객가 0이 된다. 알겠죠? 됐어요? 절대값 또 하나 어딘가에 있던데 요거 봅시다. 다 했네요. 다 따지고 보면 14번도 있고 70번 66번 70번 안 합니다. 70번 왜 안 하겠어? 다 적어야 됩니다. 다 적어야 돼요. 보통 fx와 f'x 비교 안 합니다. fx와 f'x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식을 다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등식은 있어요. 등식은 적분 쪽에가 있어요. 근데 부등식은 안 됩니다. (78번) 할게요. 어딘가 또 있는데 선생님 못 찾아서 지금 절대값이 되었네요. 78번 두 양수 PQ입니다. 양수 PQ fx가 주어졌어요. 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또 연속이라고 했어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 단어는 일상 문제가 우리가 마무리될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했을 때 PQ를 구하시오 이거야. 예,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그래프 개형이 잘 그려진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 역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생각해놓고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하고 답을 써버린 경우도 많아요. 알겠나요? 자, 항상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됐어요? 절대값을 볼 때는 밖에서 보는 게 좋아요. 얘는 절대값이야. 얘네들은 양수구나. 그러면 왼쪽 것도 양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출발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x가 양수면 g도 양수고 x가 음수면 g도 음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x가 양수 0보다 큰 범위는 gx는 양수고 x가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gx도 음수야. 그럼 당연히 g는 어딜 지나겠어? 0,0을 지나야겠지. 그럴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x가 양수 범위는 g도 양수고 x가 음수인 범위는 g도 음수해야지 양수가 될 거지. 그렇지? 그러면 0인 지점에서 변계가 발생할 건데 gx는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지점은 x가 0인 지점이야. 아하, 0,0을 꼭 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0,0을 지나면 얘를 이제 x로 나누겠죠?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gx가 양수니까 절대값 x를 그대로 벗길 수가 있겠네, 얘들아. 그러지? 이 뜻은 뭐야?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f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평행 이동했어요. p, q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왜 gx는 다 양수가 될 거니까. 됐어요?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gx도 음수가 되겠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뭐야? g0이 0이었으니까 그래프를 0,0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 말이죠. 0,0으로 보내면 되겠다 이거지. 보낼 수 있는 점이 어디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gx는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 뭐야?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a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대. 현재 gx는 절대값 그래프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좀 있겠죠? 좀 있겠죠? gx가 3차야. gx가 3차야. 그 얘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래프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x축과 이렇게 만나겠죠. x축과 만나는데 0인 점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관계없이 그래프는 꺾여서 올라갔을 거야. 내려갔을 거야. 마이너스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꺾인 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올 거니 이런 점들이 최대한 없어라 이 말이겠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있겠죠. 여기든 여기든. 그러지? 그 외에는 없어야 되는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면 좋겠다? 원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다. 또는 접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점이 0,0이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대극소를 갖고요. 그 점이 지금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F3은 27, 27, 27 와우 뭐야 27, 27 27, 39 마이너스 39 이 말이네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요 점이 3, 마이너스 39야. 그러면 x축은 여기에 있겠고 y축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를 움직여가지고 아까 누구라 했어? g0은 0이라고 했죠. 얘를 움직여서 0,0을 지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 무조건 꺾이게 되겠죠?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움직여가지고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겠죠. 또는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근데
PQ는 양수네요. 오른쪽으로만 이동, 오른쪽 위로만 이동하라 이거네. 답은 나왔네요.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98번.